거울 앞에서 오른손을 대면 거울 속에 나는 왼손을 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거울은 왜 좌우만 바꾸고 위아래는 안 바꿀까요? 생각해보면 진짜 이상합니다. 머리는 위에, 발은 아래에 그대로 있는데 오른쪽과 왼쪽만 딱 바뀐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울이 무슨 기준으로 좌우만 골라서 바꾸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은 그냥 잡학이 아니라 과학자와 철학자들도 오랫동안 진지하게 답해온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알고 나면 조금 황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거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좌우를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소리냐고요? 거울에 분명히 좌우가 바뀌어 보이는데 말이죠. 이 수수께끼를 단서 3개를 따라가면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거울이 진짜로 뒤집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좌우가 바뀐 거라고 착각하는지까지 정리됩니다. 이걸 알고 나면 다음에 거울 볼 때 다시는 똑같이 안 보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단서입니다. 거울이 좌우를 바꾼다는 가장 익숙한 증거부터 보겠습니다. 책을 거울에 비춰보면 글자가 좌우로 뒤집혀서 읽기 힘들잖아요. 더 재밌는 예도 있습니다. 구급차 앞쪽을 보면 글자가 좌우로 뒤집힌 채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적었을까요? 앞차 운전자가 백미러로 갔을 때 글자가 바로 읽히게 하려고 일부러 뒤집어 놓은 겁니다. 백미러라는 거울이 그 글자를 한 번 반사해서 정상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거울이 좌우를 바꾼다는 게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진짜 이상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거울이 정말 좌우를 바꾸는 거라면 왜 위아래는 멀쩡할까요? 글자는 좌우로는 뒤집히는데 위에 있는 글자가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거울이 좌우만 골라서 바꾸고 위아래는 가만히 둔다는 게 생각할수록 이상합니다. 거울한테 좌우와 위아래를 구분하는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서입니다. 거울은 좌우를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아래는 바꾸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흔들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서입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옆으로, 어깨 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아니면 옆으로 누워서 거울을 본다고 상상해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느낌이 이미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좌우가 바뀐 것 같았는데 몸을 돌려놓으면 내가 기준으로 삼는 위아래와 좌우가 같이 돌아가면서 어떤 방향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는지도 달라집니다. 거울은 그대로 벽에 붙어 있습니다. 바뀐 건 거울이 아니라 내 몸의 방향과 내가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울이 좌우를 골라서 바꾸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좌우가 바뀐 것처럼 느껴지느냐, 다른 방향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느냐는 거울이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울 속 모습과 실제 몸을 어떤 방식으로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좌우 반전의 상당 부분은 거울 속에서 일어나는 물리 현상이라기보다 우리 머릿속의 비교 방식에서 생기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거울이 진짜로 바꾸는 건 도대체 뭘까요? 세 번째 단서, 이게 핵심입니다. 거울이 실제로 뒤집는 건 좌우도 아니고 위아래도 아닙니다. 정확히는 거울 면의 수직인 방향, 쉽게 말해 앞뒤 방향입니다. 거울을 향해 앞으로 나와 있는 방향이 거울 속에서는 뒤로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거울 앞 1m에 서 있으면 거울 속에 나는 거울 뒤 1m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거울 속에 나는 좌우가 바뀐 사람이 아니라 앞뒤가 뒤집힌 나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좌우가 바뀌었다고 느낄까요? 우리가 거울 속의 나를 볼 때 무의식적으로 이런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게 나라면 내가 뒤로 돌아서 저기 서 있는 모습이겠지? 그런데 우리가 뒤로 돌아설 때는 보통 옆으로, 그러니까 좌우축을 기준으로 빙글 돕니다. 그렇게 머릿속에서 나를 좌우로 돌려서 거울 속 모습과 비교하니까 오른손과 왼손이 바뀐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좌우로 돌려서 상상할까요? 위아래로 물구나무 서듯 뒤집어서 비교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유는 우리 몸이 좌우로 거의 대칭이기 때문입니다. 얼굴과 뒤통수는 완전히 다르고 머리와 발도 다르지만 왼쪽과 오른쪽은 비교적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 속 사람을 실제 사람처럼 마주보게 하려면 자연스럽게 좌우로 돌린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 결과 좌우가 바뀐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 설명은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설명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고 거울과 지각을 연구한 심리학자 리처드 그레고리도 비슷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하필 좌우 반전으로 해석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리적으로는 앞뒤 반전이고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몸을 돌려 비교하면서 좌우 반전처럼 해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깔끔합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 문제냐면요. 과학 저술가 마틴 가드너도 왼쪽과 오른쪽을 말로만 정의하는 어려움을 자주 다뤘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외계인과 통신만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해볼게요. 말로 설명만 해서 그 외계인에게 어느 쪽이 왼쪽이고 어느 쪽이 오른쪽인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위아래는 비교적 쉽습니다. 물건을 놓으면 떨어지는 쪽이 아래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앞뒤도 몸의 얼굴 방향 같은 기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은 직접 가리키지 않고 말로만 설명하려면 놀라울 만큼 어렵습니다. 거울 좌우 이야기가 사실은 이렇게 깊은 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잠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럼 진짜 남들이 보는 내 모습, 즉 평소 거울처럼 한 번 뒤집힌 모습이 아니라 두 번 반사된 모습을 볼 수는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거울 두 개를 정확히 직각으로 붙이면 됩니다. 빛이 두 번 반사되면서 평소 거울에서 느껴지는 좌우 반전이 다시 한번 뒤집힙니다. 이런 걸 비반전 거울 또는 트루미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 남들이 보는 얼굴에 더 가까운 모습이 보이는데 평소 거울 속 얼굴에 익숙한 사람들은 묘하게 낯설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글자가 거울에서 똑같이 뒤집혀 이상해지는 건 아닙니다. 좌우 대칭으로 생긴 글자들이 있습니다. 영어 대문자로 보면 A, H, I, M, O, T 같은 글자들은 모양에 따라 거울에 비춰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로만 만든 단어, 예를 들어 MOM 같은 단어는 거울에 비춰도 비교적 그대로 읽힙니다. 한번 거울에 비춰보시면 신기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럼 동물들은 거울 속 자기 모습을 알아볼까요? 이걸 알아보는 방법으로 거울 자기인식 검사 또는 마크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1970년에 심리학자 고든 갤럽이 침팬지를 대상으로 제안한 방법입니다. 동물이 보통 직접 볼 수 없는 얼굴이나 몸에 표시를 해두고 거울을 봤을 때 거울 속 표시가 아니라 자기 몸의 표시를 만지거나 살피면 거울 속 대상이 자기라는 걸 알아본 것으로 해석합니다. 침팬지 같은 일부 유인원에서는 이런 반응이 보고됐고 이후 돌고래, 코끼리, 까치 같은 일부 동물에서도 통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다만 이 검사는 완벽한 지능 시험이 아닙니다. 어떤 동물은 시각보다 냄새나 소리를 더 중요하게 쓰기 때문에 거울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똑똑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대체로 이 검사를 잘 통과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멍청하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단서 셋이 한 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에 뒤집힌 글자, 몸의 방향을 바꾸면 달라지는 반전의 느낌, 그리고 거울은 좌우가 아니라 앞뒤 방향을 반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거울은 좌우만 골라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거울이 실제로 바꾸는 건 거울을 향한 앞뒤 방향이고 우리가 그 모습을 실제 사람처럼 머릿속에서 돌려 비교하면서 좌우가 바뀐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매일 보던 거울인데 사실은 우리가 거울을 조금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거울 앞에서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 보신 분 있으세요? 어떻게 보였는지, 정말 좌우 반전 느낌이 달라졌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은 또 다른 일상 속 호기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